안녕하세요. 오피노의 전민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그 6가지의 설득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이 6가지의 설득 전략을 통해서 뭐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웹사이트 내에 방문한 고객을 최종적인 구매 전환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 6가지 전략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 6가지 중에서 제가 개입시키기, 그리고 먼저 주기, 그리고 한정짓기,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 나머지 3가지, 전문가 의견, 그리고 사회적 증거, 공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사실 마케팅을 하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가장 중요한 설득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고 꼭 필요한 거라고 내가, 즉 광고주라든지 아니면 판매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광고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광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 이야기가 소구가 되려면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사회적 증거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회적 증거는 후기라는 걸로 대체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후기. 여러분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그 제품이 아무리 좋고 상세 페이지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후기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칭찬이 전혀 없거나 솔직한 후기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제품을 써볼 혹은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 저희가 다양한 로고 분석 툴을 써서 이 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분석하면 후기가 하나 있더라도 10개의 후기와 100개의 후기에서의 구매 전환율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후기가 있거나 단 하나의 후기가 있는 것과 전혀 후기가 없는 것에서의 구매 전환율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시고 세팅해 놓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사회적 증거라는 거는 후기에 불과하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후기에 불과한 것, 후기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말고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후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구매하려는 의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버튼이 있어요. 상세 페이지에 장바구니 버튼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통 장바구니 버튼에는 뭐 장바구니에 담기라는 텍스트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이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한 사람의 실질적인 숫자가 그 장바구니 버튼에 카운팅이 된다고 하면 내가 들어왔을 때 나만 이 제품을 가지고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서 특정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가장 하단에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이 있고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만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정 정보를 가려서 이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참여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벤트에 참여 예정인 사람들한테 이미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많다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실제 이벤트 자체에 우리 프로모션 참여를 굉장히 크게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예요. 이 사회적 증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부킹닷컴이라는 곳이죠. 부킹닷컴에 가보면 현재 이 숙소를 보고 있는 사람, 동시에 이 숙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뜨죠. 그 다음에 뭐 이 숙소를 오늘 예약한 사람, 이런 정보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으면 내가 숙소를 오늘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말고도 이미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회적 증거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전문가 의견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전문가의 추천인 거죠. 아까 사회적 중거라고 하면 나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건데, 아니면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전문가 의견이라는 거는 그런 누구도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전문가들의 추천이 고객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목표 전환까지 이르는 그 경험 속에서 실제 이 전문가 추천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비누를 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강아지 비누 자체가, 우리가 판매하는 강아지 비누 자체가 반려견들의 피부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알레르기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비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런 비누를 팔 때 누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비누를 팔 때 전문가는 당연히 수의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파는 비누 자체가 이 강아지들의, 반려견들의 어떤 피부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양도 너무 이쁘고 패키지도 너무 이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실제 전문가가 수의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수의사가 아무리 나와가지고 강아지 비누라고 해봤자, 수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패키지가 너무 이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소구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패키지 디자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패키지가 이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반려견을 굉장히 뭐 이쁘게 꾸며주고 미용시켜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준다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수의사보다는 그 분야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중거, 전문가 추천까지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공통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문제 해결. 이 공통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특정한 가격을 받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실제 이 가격을 받고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 것 이외에도 이 광고주라든지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적은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강아지 비누라고 한다면 강아지 비누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들의 피부 알러지가 덜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뭐 수의사들의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블로그가 됐건 SNS가 됐건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그런 정보를 노출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를 우리가 돈을 주고 파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런 정보 말고도 예전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처음 런칭됐을 때 한 100여 개의 버그를 잡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카카오톡을 가장 먼저 써본 사람들이 베타 버전에서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아무런 비용 없이, 물론 이제 프로덕트가 디벨롭 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이 비용을 받을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고객이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응대를 하면서 이 카카오톡이 디벨롭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실제 이런 고쳐주는 거라든지 디벨롭하는 거를 돈을 받지 않고도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디벨롭하는 이 과정 자체도 하나의 공통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설득력이 있느냐? 바로 서비스하고 제품에 대해서 고객에게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주겠다는 인정성을 내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재 고객을 설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고객이 구매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회적 증거가 필요해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는 공통 문제 해결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한 거죠. 총 정리해보면 6가지 설득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주기, 내가 갖고 싶은 걸 먼저 주는 거죠. 두 번째, 개입시키기, 나중에 줄 것과 지금 내가 먼저 주는 것 자체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한정짓기. 우리가 먼저 주는 거는 굉장히 항상 먼저 주는 게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해야 되는 거죠.
뭐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자격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 네 번째로 전문가 의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회적 준거 마지막 공통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여섯 가지를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단에 있는 세 가지는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게 먼저가 아니라 총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굳이 순서를 세팅해서 뭔가를 순서대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수평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전문가 추천, 사회적 준거, 공통문제 해결에 대한 콘텐츠를 먼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먼저 주기, 개입시키기, 한정짓기를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평선 위로 이 세 가지 전략은 고객을 데리고 오는 전략이고요. 수평선 하단에 있는 이 세 가지 전략은 고객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있는 게 먼저 선행이 되면 고객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검증 콘텐츠를 깔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섯 가지를 구현하려면 분명히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과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딱 두 가지 전략만 추천해요. 첫 번째가 먼저 주기, 두 번째가 사회적 준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세팅이 되고 나야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하든 마케팅을 진행하시던 누군가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설득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섯 가지 전략이 있고 없고가 우리가 이기는 광고 혹은 이기는 마케팅 혹은 이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판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가다 우리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광고를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광고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객사가 이 여섯 가지 설득 전략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설득 전략 자체를 잘 메시지와 콘텐츠화해서 고객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없다 라고 한다면 물을 막 부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광고를 막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여섯 가지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섯 가지를 잘 세팅해 놓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전환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판을 짜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거나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 우리가 여섯 가지의 콘텐츠, 여섯 가지의 메시지가 잘 정립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순간 설득 여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주 작게나마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봬요.